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는요. 각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제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자, 회개하시고 천국 가야죠. 자, 오늘은요, 국적법 개정하는 중국 식민자 정책이다. 중국인도 국회 입법 청원 동의가 가능하답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양정철 그 원장이 2019년 7월 10일 날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규와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주최한 세계 정당 고위급 대회, 그러니까 세계 공산당 대회에 가서 여기서 기조연설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했다.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하부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인데 왜 중국 공산당 가가지고 저런 충성맹세를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자, 황교안 대표가 국적법 개정 21세기 문정권의 매국행위다 뭐 이랬는데, 법무부가 26일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을 취득할 경우 그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을 발표했다. 6세 이하인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겠다. 6세 이하, 그러면 6세하고 한 10개월 되면 안 됩니까? 6세하고 10개월 넘으면은 10개월, 6세하고 11개월은 안 되고 7살 하루는 되고 뭐 그런가요? 말이 안 되는, 이상하죠. 다만 모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대 이상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나라와 역사적 또는 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재외동포 등을 우선한다. 그 중국 동포네. 국적법 개정의 주인은 국적 순혈주의에 벗어나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맞서 미래인적 자원을 확보하자는 의미를 담겼다. 저출산 고령화, 이건 거짓말입니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해가지고 저출산 고령화가 되는 거지,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국적 순혈주의를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살겠다 해서 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처럼 애국가도 부르고 뭐 우리 국민들의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체성을 그대로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국적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법안 수혜자 95%가 중국인이다. 뭐 이런 점을 지적을 한대요. 그리고 지난해 대상자는 총 3,930명인데 그중 3,725명이 중국 국적의 화교 및 중국 동포 자녀들이다. 중국인이네. 봐. 중국인. 자, 저출산 조체성 고령화하고 3,000명, 3,700명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저출산 고령화가 없어집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안철수 대표도 중국에게 예속될 거다. 화교 특혜 논란 뭐 이랬는데 31만 7천 명이 청와대 청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출생, 그리고 이 청원 내용을 보면요, 청원을 올리지만 삭제당할까 두렵다. 야, 이게 군부 독재 시대 때도 이래까지 안 한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합니다. 출산율이 현재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바로 정부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비리와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그런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갖고 싶겠습니까? 영주권 주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압니다.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외국인 부동산 규제와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청했을 때 정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공정과 평등, 민주와 자유를 외치지만 그 실체는 도리어 민주주의에 어긋난 잘못된 상황입니다. 더는 눈과 귀를 막은 채 자국민을 외면하지 마세요. 외부의 침투로부터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중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110만 명이 넘습니다. 조선족이 70만 명이고 중국인이 4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자녀들 한 5명, 7명 놓으니까 여기 이슬람이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확 불어나겠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 보시면요.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건데 국회 입법청원 동의도 중국인이 가능하답니다. 중국인, 외국인도 핸드폰만 있으면 가능한 국회 입법청원 동의 기록도 안 남기고 나중에 검증 안 된대요. 숫자만 있으면 된대. 자, 국민 동의청원 자격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하니까 본인 인증만 가능하면 가능하십니다. 비자 어느 나라 그 비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핸드폰만 있으면 하니까 예, 본인 인증이 가능하면 가능하고요. 청원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제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 그럼 뭐 저 미취학 아동도 가능합니까? 하니까 아 본인 인증만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인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보관을 해놨나요? 하니까 단순히 저희가 본인 인증만 하셨다면 따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중국인들이 10만 명 들어와가지고 야 이런 법 만들어주세요 하고 국회 입법청원 동의해버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검증 안 된다는 겁니다. 미취학 아동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이거를 지금 물어보신 분이 자기 남편이 외국인이고 귀화를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은 핸드폰으로 혹시나 싶어서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 저기 북한 애들 사이버 팀들도 오고 저기 중국 애들도 오고 하면 대한민국에 법을 중국 애들이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인들이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중국인 표심 잡으려고 화기도 투표 가능하다 하고 알러뷰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로 죽은 중국 누군지도 모르는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로 대한민국 경찰 서울지방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저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때 작년 1월달인가 뭐 코땡땡 전염병이 막 퍼져가지고 평택에서 중국인이 전염병 검사를 받으러 보건소 갔다가 쓰러져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문에 나온 거 읽어주면서 신문에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콧물 흘리고 저기 기침하고 뭐 그랬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읽어주면서 야 콧물 흘리고 기침 흘리고 하고 그래가지고 보건소 갔는데 쓰러져 죽으면 이거 이제 코로나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한마디 했는데 평택시가 저를 고소했고 고발했고 그 딸이란 사람이 저를 고소했어요. 근데 명예훼손이면 야 서울로 이 사건 이송 요청을 3번을 했는데 경기지방 남부경찰청이 나중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저를 수갑을 채워가 체포를 했다고. 명예훼손인데 무슨 서울로 이송해주면 되지 왜 이송을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평택이 뭡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살죠. 차이나타운 있죠. 그러니까 평택시장이 누구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장선 다 중국 쪽 계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으로 중국의 사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죠. 아니 무슨 명예훼손이 구속영장이야. 예. 가니까 한 800페이지 이상이 이미 수사를 해놨더라고. 내가 뭘 해놨는가 보니까 뭐 코로나 관련해서 그거 말은 딱 얼마 없어요. 몇 장 안 되고 나머지는 제가 고려연방제 뭐 주한미군 철수 등 다른 방송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들 네가 그 이야기 한 거 입증하라고 자료를 이만큼 만들어 온 거예요. 뭐예요? 구속영장을 이 새끼 구속시키라고 제가 맨날 반중 방송하고 2018년부터 반중 국제 세미나 반중 콘서트 반중 토크 콘서트 이런 거 하고 하니까 야 이 새끼 구속시켜 하고 위에서 지령이 내려오니까 경찰이 이미 수사를 다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냥 딱 서울로 보내라 하니까 이미 수사를 이만큼 800페이지 이상 해놨으니까 서울로 넘길 수가 없지. 서울로 넘기면은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무용지물 그냥 흐지부지 되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서울로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렇게 표적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타겟을 잡아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장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콧물 흘린 적도 없고 기침한 적도 없어요. 그래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신문에 보면 콧물 흘리고 기침했다가 나와 있거든.
그런데 경찰은 그런 거는 다 빼버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검찰에 가서 검찰에 가가지고 아니 여기 보시면은 콧물 흘리고 기침했다고 여기 그 대한민국 정부 방역당국이 발표를 했고 거기 신문에 대문짝만한 제목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고소장이 허위 아닙니까? 하고 내가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 수사관이 진짜네요. 그래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넘어갔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저를 또 공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법무부 장관이 누구예요? 추미애. 중국 가서 충성맹세한 거 아닙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 누구예요? 박근계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는 이 중국인을 위해 가지고 국적법을 저렇게 개정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모택동의 손자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할아버지 왜 살인마라고 욕하냐고 고소하고 중국 가버리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찰하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중국인이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저를 고소한 그 중국인의 딸이라는 사람 진짜 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뭐 중국에서 서류 뭐 떼오는 거 그 사진으로 떼오는 거 그거 다 조작 가능한데 그 알 길이 있나요? 그런데 그런 거 받아주고도 진짜 중국인 그 따님 맞네요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고소한 그 딸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학생이래. 대한민국에 와서 공부하는 대학생이래. 중국에서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이 있습니까? 에? 없지. 그리고 재판에 지금 나오라고 했더만 재판에 안 나오고 중국 가버렸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앞으로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고소고발하고 이중국적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고소고발하고 중국 가버리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완전히 껍데기까지 홀라당 털털 털려가지고 지금 민사 형사 감옥 가고 돈은 돈대로 물어줘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요. 제가 직접 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당한 사람. 국민은 이거 지금 대한민국 식민지로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15년간 225조 원을 투자했는데 출산율이 0.84명이에요. 직접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교육부 대학 등록금 경감에 3조 9,233억 원, 공교육의 역량 강화. 아니 지금 당장 애를 안 놓는데 20년 후에 대학교 경비를 경감해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 자, 성인지 예산이 35조입니다. 저출산 예산이 한 50조 되고 그 80조라 치고 한 명 출산할 때 월 200만원씩 2,400만원을 연간으로 퍼주면요 333만 명 애를 놓습니다. 돈을 직접 주면 되는데 직접 안 주고 자꾸 엉뚱한 데 쓴다고. 그러면서 뭐야 기저귀 나눠준다 뭐 분유 나눠준다 그러면 기저귀 분유 나눠주면 공무원을 뽑아야 되고 공무원 뽑으면 공무원 인건비 나가고 연금 줘야 되고 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 이거 국적법하고 무슨 상관인데 국적법에서 저출산 때문에 이런 거 해야 된다며. 야 225조를 쏟아부어도 야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되는데 뭐 몇 3,000명 4,000명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무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노무현 정권 때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이 지나면은 저기 그 영주권을 체득하는 3년이 지나면요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지방에서 1% 내 접전할 때는 그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그 사람을 뽑을 그 뭡니까 정치인을 뽑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방은요 중국인들로 다 장악될 거 아닙니까? 지방은 식민지가 되는 거야. 식민지, 중국 식민지. 자 또 이슬람 사원도 지워줘. 주민들이 반발하는데 이슬람 사원 지워줘.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교회 폐쇄하는데 지금 그 이슬람에서 다닥다닥 붙어가 예배 드리니까 지금 완전히 코로나 퍼지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슬람 사원은 또 폐쇄를 안 해요. 희한하죠 정말. 2018년에는 이슬람 난민을 또 받아들이려고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이슬람 애들이 들어오면 테러, 성범죄 그게 막 들어옵니다. 그 왜냐면 성에 대해 가지고 그건 개념이 없어요. 성과학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그러니까 걔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지금 저기 독일, 유럽이 왜 망가집니까? 이슬람 애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강간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약탈하고. 그래서 지금 유럽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야 애국가 부르지 말자.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맛에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뭡니까?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이 신인 일체로 중에 협응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뜻의 일체로 세워진 국가,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국가,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민주공화제를 만들겠다 한 거 아닙니까? 민주공화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만민평등, 천부인권, 이게 있어야지 자유민주주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그 민주공화, 이거는 개인의 자유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개인의 자유가 없는 이슬람 애들, 개인의 자유가 없는 중국 공산당, 중국 애들을 계속 한국에 끌어들여가지고 뭐합니까?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이동희가 자, 한인사회당을 조직하고 그 공산주의 운동에 심신을 바치겠다고 충성맹세를 합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한인사회당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심신을 바치겠다. 그리고 그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이동희가 레닌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40만 루블, 200만 루블 두 차례에 걸쳐 받아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3,060억 정도 되는데 받아와가지고 얘들이 또 고려공산당, 이루크츠크 공산당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람들이 나중에 남쪽에 와가지고 남노당이 된다고, 남노당이. 그리고 그 남노당이 어떻게 됩니까?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나가지고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해가지고 그거 찍어 누르죠.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인혁당, 통역당 사건, 뭐 이런 지하당 사건으로 들어갔다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나가지고 다시 올라오려고 했는데 그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니까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전두환 정권 물러가라, 독재 타도 하면서 걔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뭡니까? 남노당의 애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있던 애들이 그건 제가 좀 이따 이야기드릴게요. 레닌이 여운형에게 지시를 합니다.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그래가지고 그 여운형이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체제로 개헌을 합니다. 김구 선생이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다고, 건국을 반대하고 자유총선거를 반대한다고. 그래서 좌파들이 김구 선생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남노당이 남쪽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산주의 활동했던 사람을, 레닌의 자금을 받아 활동했던 사람들이 남쪽에 와가지고 남노당을 만들고 내가 민족 지도자요 하면서 돌아다니고 북한에 김일성이하고 북한 공산당을 만들고, 그래서 1946년에 대한민국이 해방되자마자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찬양했던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때 지하당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나니까 학생운동으로 그 위로 튀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남노당의 후손들이 레닌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활동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후손들, 그 사람들이 남노당이 되고 그 사람들이 지하당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학생운동을 하고 북한 지령받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가 돼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 되고 정의당의 정치인이 되고 그 중에 일부는 국민의힘의 정치인이 되고 그렇게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파괴하려는 공작을 지금 하고 있고, 이슬람 애들을 끌어들이고 자유가 없는 데 살았던 중국 애들을 끌어들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주민자치기본법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입법 발의를 했어요. 이래 되면 국민은 사라지고 그 지역에 사는 외국인도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추천으로 하거든. 추천으로. 시험 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이, 외국인들, 이슬람 애들, 뭐 중국인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운동권의 자녀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신상정보로 열람이 가능해요. 여러분의 신상정보 다 털린다고. 그리고 정부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해요. 이슬람 애들, 중국 애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지방자치 공무원이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감나라, 배나라, 상황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지금 반대 서명 지금 1만 명 이상 해야 되는데 좀 여러분 많이 해주십시오. 7,455명이다. 휴대폰 인증만 있으면 가능하대요. 이 국회 입법 청원 동의라는 게 중국인도 가능하고 이슬람도 가능하고 미취학 아동도 가능하고 사후 검증은 불가능하고 데이터 보관 안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관한 청원이
58,000명이니까 이것도 좀 그 청원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 하단의 댓글에다 달아놓을게요. 자,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또 거짓말을 하는 거 볼까요? 얘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녹색 미래 P4G 정상회담을 하는데 문재인표 녹색 성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에 그 이명박표 녹색 성장하니까는 MB정부 녹색 성장 한겨레하고 좌파 매체들이 물어뜯은 거 아닙니까? 녹색 라떼가 어떠고 저떠고 돈벌이로 변질된 녹색 세탁. 자,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녹색 성장 한다고 하니까 좌파 그 매체들이 비판을 안 합니다. 야, 녹색 성장인데 대한민국의 산에 나무를 다 깎아내고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깔고 저수지마다 다 깔고 그랬습니다. 30년 안팎의 나무 3억 그루를 베내고 그 자리에 어린 나무 30억 그루를 심는데요. 아니 이거 중국의 대약진 운동 때 그 공학 그 박사가 야 벼를 촘촘하게 심으라 해가지고 촘촘하게 심었다가 그래가 병충해가 한번 퍼지니까 싹 다 죽어가지고 4,500만 명이 아사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되냐고.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축구장 3,300개 규모의 숲이 없어졌어요. 이 지금 전부 다 매립을 땅에다가 이 쓰레기를 매립을 해야 된대요. 태양광 패널을 거의 대부분 매립해야 되는데 이게 2040년대면 82만 톤인데 지금 뭐 1년에 한 9,00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하대요. 그러면 80만 톤 땅에 묻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구리, 납, 비소, 크롬 등 중금속이 나온다. 구리가 275배, 납은 50배 초과. 앞으로 전라도 사람들 이따병 걸리가 다 죽으면 못 잘라 그럽니까 이거? 국내에서 원전 없애고 북한에 원전 지어주고 한국에서는 원전 없애고 지금 중국에다가 기술자를 다 빼돌리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달러가 없으니까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온다고 하면서 수백억 달러를 중국에다가 달러로 준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태양광 울진 월성 원전에 지금 폐쇄를 했는데 그 폐쇄한 게 핵무기를 4,5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들어있는데 그 월성 원전 가압형 중수로 폐지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국의 핵무장 능력은 제거해버리고 그럼 북한하고 중국이 좋아지겠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원전 탈원전 한다고 하면은 기업들 망하면은 그게 어디로 갑니까? 다 중국으로 가면 중국이 원전 짓고 그러면 중국은 이산화탄소 제로 가능해지죠. 그래 빼돌리는 거예요. 자 지금 문재인 정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했는데 이거 일반인 같으면은 당장 구속감인데 6개월 동안 수사 안 받다가 이제 겨우 수사를 받으러 왔는데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 그래가 압수수색도 하고 했는데 경찰 간부가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하고 폭행 블랙박스 존재를 확인해놓고 야 나는 못 본 걸로 하겠다. 예? 그리고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애플리케이션 가동한 흔적이 보이고 이렇게 지금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버닝썬 사건이 북한 마약을 전라도 조폭이 가져와가지고 강남의 룸사롱에 뿌린 그게 버닝썬 사건 아닙니까? 대통령이 야 이거 수사하라 국무총리도 수사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수사됐어요? 그냥 경찰이 덮은 거 아닙니까? 거기 청와대에 윤총경하고 연결돼 있다고 지금 나왔는데 뭐 수사하는 척 하다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한강 지금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것도 경찰이 데이터 조작하고 증거인멸하고 증거 조작하고 서초경찰서가 버닝썬도 서초경찰서 한강의대생 누구야 이 친구 손정민 친구 아니 지금 난리가 난 게 지금 경찰도 지금 뭔가 덮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SBS 그것이 알고 싶다도 핵심 의혹을 싹 빼버리고 편파방송했다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지금 폐지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왜냐하면 손정민 씨가 이게 지금 보면은 시신을 옮기는 듯한 CCTV 또 나오고 했는데 이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분석을 안 해서 쏙 빼버렸다고. 경찰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에 나온 자료를 제가 캡처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영상을 보면요 시신을 여러 명이 들고서 옮기는 듯한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모든 CCTV 영상 공개하면 금방 끝날 거를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습니까? 왜냐면 자 지금 서초경찰, 여기도 서초경찰서예요. 서초경찰서가 지금 전과가 지금 벌써 2개 아닙니까? 버닝썬 북한 마약 사건 덮었죠. 그리고 이용구 차관 그 경찰이 데이터 조작하고 해가지고 덮었죠. 그러면은 지금 한 달 이거 그냥 단순 실족 사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뭔가 살인사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경찰이 모든 CCTV 공개하고 그냥 끝내면 될 거를 왜 이렇게 질질 끄는가 모르겠어요. LH공사 부동산 투기 정치인들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경찰이 지금 무조건 국민들이 이야기하면 야 가짜뉴스 하지 마라 엄벌하겠다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지금 경찰이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국정법 개정되고 해가 중국 애들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경찰이 중국인들 눈치 본다고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겁탈당하고 죽어나가도 경찰이 수사 안 한다고. 지금 중국인하고 엮여있지도 않은 이 단순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없이 많은 한강에 수없이 많은 그 CCTV만 제대로 공개하면 되는데 그거를 자꾸 공개를 안 하고 그냥 단순 실족 사건으로 지금 몰고 가는데, 지금 유튜브들 언론들이 이렇게 공개하는 사건을 보면 사람이 뭔가를 지금 질질 끌고 가는 듯한 뭐 저런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의혹을 제대로 밝히라고 하는데 경찰이 중간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것도 좀 잘못 발표해가지고 네티즌들이 뭐 항의하고 야 똑바로 해라고 하니까 또 정정하고. 수사 종결권 갖고 가면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동석자 A씨 휴대폰 준 환경미화원이 2주 넘게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거 새빨간 거짓말인 게, 제가 서울시청 한강사업본부 청소팀에서 내가 이제 2010년에 근무를 했어요. 2009년 10년 그 무렵에 근무를 해서 내가 잘 아는데, 여기는 청소부들이 많아요. 한강에 그 청소 워낙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부들한테 혹시 청소하시다가 휴대폰 있으면은 꼭 좀 경찰에 넘겨달라고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청소부들이 몰랐겠어요? 그거를 주워가지고 자기 사물함에 2주 넘게 보관했다가 그거를 이제서야 경찰에 신고했다고? 경찰이 지금 수없이 지금 많은 경찰이 그 핸드폰 찾는다고 이게 뒤지고 하는데 그거를 몰랐다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왜? 서초경찰서가 버닝썬 덮었지.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음주 폭행 그거 덮었지. 경찰 간부가 데이터 조작했지. 그러니까 이 새끼들 또 조작했네. 야 도대체 뭔데? 이거 북한 마약이야? 왜 중국인들이 걸려있어? 속신하게 이야기해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법까지 개정이 되고 하면은 중국인들이 막 들어오면은 여러분 자녀들 밖에 나가서 겁탈당하고 죽어도 시신도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면, CCTV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닌데 이거를 지금 한 달을 질질 끌고 있고 경찰은 단순 실족사라고 하는데 자꾸 다른 CCTV는 지금 다른 CCTV는 이상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은 단순 실족사라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도 단순 실족사로 그냥 쓱 몰고 가고 있고,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경찰 좀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왜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월급을 받아먹으면서 중국인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 지금 사건을 조작하고 대한민국 경찰의 간부가 데이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지금 언론에 걸리고 합니까? 죽은 중국인의 명예가 그렇게 중요해요? 명예훼손이 현직 언론사 대표를 갖다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건입니까 그게?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고 대한민국 검찰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지금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법무부 이야기,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이야기 믿지 마십시오. 녹색성장 하면서 산에 나무 깎아내는 게 녹색성장인가요 그게? 자, 저희가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저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 플러스 알파 구글에서 광고 부적합 채널로 지정을 해가지고 모든 광고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유해 또는 정어성 콘텐츠래. 저희가 유해합니까? 예? 아, 문재인 정권한테는 유해하겠지. 자, 여러분께서요, 저희 그 GDN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 살려주십시오. 월 2,000원에서 5,000원도 좋고 3,000원도 좋고 만원도 좋고 한 1,000명 정도만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의 유튜브 멤버십 회원도 재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클릭하실 수 있는 클릭 공간이 있고요. 1877-0248 1877-0248입니다. 가입 문의 전화는 010-6832-0325 010-6832-6832-0325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이야기 빨리 저 정권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 밖에 나가서 사고 당해도 그쪽 중국인들하고 또 엮여 있으면 덮어 하면 경찰이 덮어버리고 검찰이 덮어버리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속아서면 되지 두 번 속으면 진짜 우리 멍멍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